인하대학교 논술 전형 특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하대학교는 시험 일자가 상당히 뒤로 밀려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2월 3일에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에도 시험을 대비할 여유 시간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능이 망했더라도 마지막에 우리 최후의 보루로서 도전해 볼 수 있는 대학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논술 점수가 70%가 반영이 되고 교과 성적이 30%가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교과 성적 부분은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대학 피셜로 봤을 때 1등급에서 6등급까지가 충분히 논술로 만회 가능하다라고 대학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신 6등급 학생이 논술에서 3.5점만 더 맞으면 1등급 학생과 종합 점수에서는 동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1, 2등급 학생들이 인하대에 지원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예를 들어놨는데 3등급 학생이랑 비교를 해본다 이러면 논술 점수에서 1.3점만 더 맞으면 실제 6등급 학생과 내신 3등급 학생이 논술 최종 점수에서는 동점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로는 내신으로는 6.58등급까지가 합격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시험 시간은 2시간입니다. 그런데 인하대학교 논술 문제를 혹시 본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본다면 문제를 풀기에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 보이는 게 이 인하대학교 논술 시험의 특징입니다. 자, 인하대학교 논술은 크게 나눠보면 큰 두 개의 대비되는 입장을 던져준 후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왜 그 입장이 옳은지, 그 입장에 대한 반론은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내가 선택한 입장을 자료로 뒷받침해 본다면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줄이면 대비되는 두 개의 입장 중에서 내가 선택한 입장이 왜 옳은지를 논증에 관한 과정을 보여주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로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1번 문제에서는 천자의 분량 안에서 제시문들을 두 개로 나눴을 때 한쪽 입장을 선택한 상태에서 그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제시문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정당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제시문들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입장을 어떻게 반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준 후에 마지막으로 그 반론 부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 다시 재반박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문제가 1번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번 문제에 속해 있는 제시문 6개를 반반으로 나눠서 3개는 내 입장을, 내가 선택한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반으로 나눠지는 나머지 3개의 제시문을 내가 선택한 입장을 공격한다면 저쪽에서는 이런 것들로 반박을 하겠구나 라는 점들을 잘 찾아내서 간추려서 요약해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반론으로 쓰여졌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게 왜 옳지 않은지, 왜 내 입장에서 볼 때 옳은 입장이라고 볼 수 없는지 등등의 소위 재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실어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2시간의 시험 시간 중에서 대략 1번 문제에 70분 정도를 할애해서 풀어야 된다고 대학 측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이제 600자 분량의 답안을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자료가 4개 정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4개의 자료 안에 조그만 자료가 몇 개 더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거나 해석해야 되는 자료의 개수는 4개에서 많게는 한 6개까지 이렇게 자료들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서 1번에서 선택한 나의 입장을 2번에 나와 있는 자료 분석 또는 해석 결과를 활용해 가면서 정당화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하대학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1번에 나와 있는 제시문 6개도 반반으로 나눠보고,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도 반반으로 나눠보고, 이렇게 하면서 소위 반반을 어떻게 활용해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고, 이게 알고 보면 전체적인 제시문이나 자료들을 요약하는 문제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즉 1번 문제에서 재반박하는 파트를 빼고 보면 결국은 각각의 제시문이나 자료에 대한 해석들을 얼마나 간단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느냐, 정리를 해주느냐, 여기에 당락이 결정되는 대학이 인하대학교 논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인하대학교 기출문제와 모의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연습을 통해서 인하대학교 논술문제 패턴이나 유형 자체에 대해서 먼저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제시문의 내용들을 잘 간추리고 논지를 추출해서 요구사항에 맞게 정리하는 연습을 충분히 연습을 한다면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대학이 인하대학교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